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인트로 영상을 만든다거나 엔딩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어떤 특별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클립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도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직접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로 보통 많이 작업을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우리가 작업 방식을 알아두면 우리가 짧은 영상들을 편집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특히 광고 영상 내지는 광고 PR이나 홍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짧은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많이 요즘에 제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그 영상들을 가져와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성된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완성 영상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상은 3개의 푸티지, 즉 영상 소스로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영상 소스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파일,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오디오 파일을 또 사용을 했고요. 타임라인으로 가서 볼까요? 타임라인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원본 영상에서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또 클립들을 가져왔죠. 클립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가져와서 조각조각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와 같이 전체, 그러니까는 이 3개의 영상의 조각조각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요 영상 2개를 가져다가 요렇게 2개의 영상을 사용하고 있죠. 같은 영상에서 2개를, 또는 이 영상에서 또 일부를 가져오고 있고요. 해피피플이라는 영상, 그 다음에 핫 에어 밸런이라는 데서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피플이라고 하는 영상에서도 가져와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 제목 역할을 하는 인트로를 이렇게 텍스트를 좀 만들어서 효과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끝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게 텍스트가 나와서 엔딩 영상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상들은 개별 영상들은 나름대로 오디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디오를 다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해놓고 이렇게 배경음악 하나로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한 1분 한 30초,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걸 만든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영상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오른쪽에 번호키에서 0번 번호키를 누르셔도 이제 그 플레이가 됩니다. 미리 보기 플레이가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스페이스 키를 권하고 싶어요. 하다가 중단하고 하기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플레이를 한번 영상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클립이 잠깐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 영상 중에서, 여기 보면 전체 영상 중에서 일부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체 영상 중에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체 영상 중에서 이 부분을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영상은 나름대로 오디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디오들이 들리지 않게 하고 배경음악 하나로 통합적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 영상 안에서도 이렇게 마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클립 안에 있는 마커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마커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커도 우리가 어떤 지점을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사용하게 지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영상이 됐고요. 일단 이 영상은 저장을 해두고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열면 이와 같이 생기죠. 그럼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먼저 컴포지션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컴포지션 설정은 이거를 클릭하시고 전체적으로 HTTV 1080에 29.97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20.1080 FHD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퀘어 픽셀 29.97. 그 다음에 여기서 듀레이션을 1분 40초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사실 듀레이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마 여기서 우리가 1분 40초로 하더라도 나중에 이 컴포지션 지정을 뭐 더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크게 만약 그 클립들이 1분 40초보다 더 큰 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초과됐을 경우에 이제 그러면 듀레이션을 나중에 늘려야 되겠죠. 느리더라도 우리가 여기 가져온 어떤 편집 상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듀레이션은 대체적으로 현재 지금 이 정도 길이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냥 블랙으로 두시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용할 그 파일들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I를 눌러서 제가 준비한 파일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필름팩이라는 거 하고 해피 피플, 그 다음에 에어 핫 에어 밸런스 요거 세 개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영상 그러니까 음원 파일로서 요거 C 메이저 프릴류드 바흐 음악인데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다 가져와졌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에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이제 어떤 파일을 만약 이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 이 파일을 우리는 그동안은 그냥 간단히 이거를 드래그하는 것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전체가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영상은 사실 오디오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부분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요 음악을 잠깐 오디오 부분을 좀 불필요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한 애초에 한 마이너스 이거는 오디오는 일단은 지금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자체 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걸 아예 들리지 않게 하려면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웨어폼이 있죠?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낮춰줘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낮춰지죠? 낮춰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보면 점점 없어지고 사실상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거의 보이지 않죠? 근데 아예 100 정도를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00 정도를 해버리시면은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일단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건 아니에요. 그쵸? 어느 부분을 사용해 볼까요? 제가 앞서서 한 것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인물이 나타나는 영역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되지만 섬세하게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프레임 단위로 옮길 때는 페이지 업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쓰셔야 돼요. 페이지 다운 키는 오른쪽으로 인디케이터가 진행되게 하고요. 페이지 업 키는 왼쪽으로 거꾸로 진행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프레임을 만약 가고 싶다. 그럼 여기 요 프레임부터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럼 여기다가 나는 마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걸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마커는 두 군데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클립 자체에다가 마커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여기 그 전체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마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그 숫자 키 있죠. 오른쪽에 숫자 키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별표를 누르시면은 마커가 만들어지는데, 클립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별표를 누르면은 요 위에 작업 영역에 마커가 형성이 되고,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기에 바로 이제 마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선택하고 별표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쓸까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인물들이 나오는 여기까지만 일단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로 적당히 그 즈음에 갖다 두시고, 다시 페이지 업 타기 하면은 페이지 업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보면 마지막 프레임, 이 장면이 나오는 마지막 프레임이 여기죠. 그럼 여기까지 가져올라 그래요. 그러면 또 선택된 상태에서 별표를 누르시면은 마커가 딱 표시가 돼요. 그럼 이와 같이 해서 이 부분만 쓸라 그래요. 자, 이 부분만 쓸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만 지우고 앞부분만 지우고, 여기 있는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곳에서 요 뒷부분 앞부분을 다 지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마커 있는 데서 왼쪽만 지우려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인디케이터가 꼭 이 자리를 정확하게 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요 마커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Go to Marker Time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일로 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까지를 제거할 때는 단축키는 Alt 닫는 가로예요. 닫는 가로 어디 있냐면 우리 키보드에서, 제 키보드에서는 어디 있냐면 P 단축 P라는 그 키보드 있죠. 거기서 바로 오른쪽에는 여는 단축키가, 여는 가로가 있고 그 옆에 닫는 가로가 있죠. 그러니까 Alt 키랑 이걸 같이 눌러주시면, 단축키를 하시면 오른쪽 인디케이터 오른쪽 영역이 삭제가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쪽에 삭제가 됐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전 것도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오른쪽 클릭하셔서 Go to Marker Times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요 왼쪽 거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Alt 여는 키, 그러면 Alt 여는 키를 하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삭제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과 애프터 이펙터라는 프로그램은 약간 태생이 좀 달라요. 이제 그 개발된 시기도 다르고요. 아마도 원래 그 애프터 이펙트는 컴퍼니 오브 사이언스 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맥킨토시용으로 처음 개발됐는데, 이거를 어, 엘더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뭐 인수했다가 다시 이제 어도비사에서 인수해서 현재 버전으로 계속 이제 발전되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미어 자체도 슈퍼맥이라는 회사 소속의 개발자인 랜디 울비로스라는 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였어요. 그게 이제 그 시기가 1991년이었고요. 아까 말한 그 애프터 이펙트가 처음 개발된 것도 1993년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거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업, 다른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에는 그 개발자들의 철학과 어떤 그들의 어떤 비전 또는 그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과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었고, 현재도 상당 부분, 현재 이제 둘 다 어도비사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실 때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자르는 것도 프리미어에서는 그냥 컨트롤 K 누르면 그냥 잘라지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뭐 이렇게 저렇게 뜯어서 쓰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이런 방식으로 뭐 알트 여는 키, 알트 닫는 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왼쪽 걸 지워버리고 오른쪽 걸 지워버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커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편집하는데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클립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거고 그 중에서 요 부분은 사용하고 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간격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바뀌죠. 그럼 이걸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 이거 아니고 요 위에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 잠깐 치워볼게요. 요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게 다 사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 동일하게 있으면은 지금 이게 마커가 먼저 선택이 되네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다시 지점을 놨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마커는 여기다가 옮겨 놓도록 할게요. 요 지점에 마커는 다시 옮겨 놓고 요 지점을 여기까지 할 건지 여기까지 할 건지 요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이걸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확대를 좀 하시면 확대를 하시면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보면 이 산 사진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업 이렇게 페이지 다운 업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죠.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것도 일로 가져오시고 마커도 가져오시고 같이 있으면 마커가 우선적으로 선택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정확하게 요 지점까지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온 것은 여기서 원본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떤 지점과의 앞뒤를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이었죠. 근데 이런 과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매번 이걸 가져와서 여기를 자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자 여기서 요거를 아이콘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푸티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죠. 이거는 컴포지션 화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푸티지 화면이에요. 푸티지 화면인데 푸티지 화면에서도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소리가 나죠. 여기서 왜 소리가 날까요?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요 푸티지 패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뭘 가져올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가져오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 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또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턴가 여기부터 이제 페이지 업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첫 화면을 찾아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요게 바로 첫 화면이네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가져와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져올 건지 나는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져올까요? 아니면 여기 좀 더 가져오도록 할게요. 좀 기네요. 여기까지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아웃점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인점과 아웃점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가져올 때 오버레이 에디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탁 오는데 어느 지점으로 오냐면 여기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으로 와요. 그럼 여기에 다 바로 이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자, 일단 여기서 마커 주변에 가져올 거라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go to marker time 이렇게 가져오시면 일로 왔죠. 이 지점에서 여기에는 지금 인점과 아웃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오버레이 에디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와졌어요. 일로 지금 옮겨진 게 보이죠?
여기서도 물론 요렇게 이 앞뒷면이 원래의 그 상태는 존재를 하죠. 원래 요 상태는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이거와 같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취했어요. 하나의 방식은 타임라인으로 요 클립을 가져와서 여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과 이 푸티지에서 가져오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 푸티지에서 가져오게 되면 여기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오디오는 살아 있어요. 그렇죠? 오디오는 여기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오디오 줄이는 거는 이제 쉽죠. 여기서 오디오 클릭하시고 여기서 지금 스톱워치는 지금 건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줄일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0으로 하시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여기에 이어서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요 지점을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 작업용에다 마커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을 선택해 볼게 보는데 페이지 다운키를 이렇게 눌러서 어느 지점이 정확하게 볼게요. 이 지점이 바로 마지막 지점 같아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오른쪽 별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마커가 여기에 표시가 됐죠. 이 지점에 이제 정확하게 놓으면 될 것 같아서 이게 현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다시 일로 이제 그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피 피플에서 요거를 요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걸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또 푸티지에서 하도록 할게요. 요 아이콘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인디케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을 써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 사진, 장면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 분이 이렇게 있고요.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를 인점을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느 부분까지 할까요? 이 부분이 여기서 이분이 나타나기 전 것까지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섞이지 않았을 요 장면까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아웃점 클릭하시고 이거를 일로 가져올 거예요. 어디로 가져오냐? 여기서 이어서 붙일 거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작업 영역에 표시된 이 마커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Go to 마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푸티지로 가져오셔서 요거를 인점과 아웃점 지정한 곳을 가져올라 그러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오버레이 에디터를 클릭하시면은 또 일로 가져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상이 또 와졌고요. 여기도 이제 오디오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그냥 없앨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해놓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맨 뒤가 어딘가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맨 뒤까지 되어 있죠?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1분 시점이죠? 1분 40초까지 되어 있네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페이지 업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해서 요 지점에다가 이제 또 마커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마커 표시 이제 쉽지요. 여러분들 좀 금방 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번에는 3번 요거 마지막 거를 가져와서 요 영상을 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어디 부분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색감이 좀 다른 부분 요 부분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페이지 업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고 있어요. 여기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에요. 지금 페이지 업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고 있거든요. 요 지점에다가 인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끝나는 요 색상으로 끝나는 지점이 여기까지죠. 저는 여기까지 가져올라 그래요. 그럼 페이지 업 키를 눌러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페이지 아웃점 클릭을 하시고 그럼 요 지점이 또 지정이 됐죠. 그럼 여기를 이제 그 오버레이 에디트를 하셔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너무 길지요, 지금.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좀 긴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분 한 20초, 1분 20초, 1, 2, 00 이렇게 했어요. 그럼 1분 20초까지 왔죠?
그럼 요 지점 이하는 좀 지울라 그래요. 그럼 뭐 넣는 거 있죠? 자, Alt 닫는 키. 여기서 Alt 닫는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 부분이 또 이렇게 없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마지막 거는 제가 해피피플에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해피피플에서 보시면은 맨 뒤에 가시면은 이렇게 애들끼리 노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노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장면에서도 가져와 볼게요. 페이지 없으니까 이렇게 순전히 여기 있는 데서 이 지점에서 인점을 클릭하시고, 자, 인점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뒤로 가셔서 요 지점에 인점을 클릭하시고요. 인점 클릭하셨죠? 여기 뒤로 가셔서 여기쯤에다가 할게요. 여기다 아웃점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이 체크가 되어 있죠? 요 상태를 또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지점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영상은 참 노가다 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실감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 해피피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인점과 아웃점은 체크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그쵸? 자, 이렇게 가져와서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났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한 몇 초가 됐나요? 이 시작 지점이 한 3초 정도가 됐네요. 자, 이 지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여기 시작 지점을 한 3초 25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인트로로 사용되는 텍스트만 간단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에서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지점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타이틀로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좀 해봤어요. 입력을 해봤고요. 이걸 좀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좀 딴 데 있죠. 그러면 컨트롤 알트 홈키를 누르시면 가운데 왔고요. 이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기에 중심에 맞춰주는 키 컨트롤 홈키 이렇게 하시면은 가운데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텍스트는 제목격의 내용을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서 저는 한 55 정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55 주고 55 정도를 주고요. 다시 색깔을 한 노란 계열로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줬고 다시 이걸 가운데 맞춰주기 위해서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인디케이터 가운데 두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홈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았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효과를 잠깐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효과는 이펙스 앤 프리셋에서 랜덤이라고 입력을 해보시고 페이드업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글자들이 막 이렇게 랜덤하게 좀 난데없이 나타나는 효과예요. 난데없이. 제가 좋아하는 효과긴 한데 이렇게 가져와서 간단히 돼요. 인디케이터는 지금 0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하시면 없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져요. 그렇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걸 U키 좀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키프레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3초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1초 17프레임이고요. 여기 약간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요 키보드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복사가 됐고요. 그대로 잠깐 있다가 애초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저는. 요걸 클릭해서 키프레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렇게 사라지는 이렇게 간단한 인트로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간단한 인트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엔딩 부분에도 우리가 텍스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저는 여기쯤에다 만들긴 할 건데 일단 지점은 이렇게 설정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인디케이터는 여기 지점 정도에다가 잠깐 두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좀 입력을 할 건데, 자, 여기쯤에도 이제 다시 타임 툴을 클릭해서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자, 이렇게 입력을, 잠깐만요.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혼란이 좀 있네요. 다시 이렇게 하고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입력을 하시냐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입력했냐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에디팅 뭐 여러분들이 이름 쓰시고 이렇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날짜다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알트 홈을 하셔서 인디케이터 두시고 컨트롤 홈을 해서 가운데 놨는데, 여기 엔딩은 좀 글자를 좀 작게 할까 싶어요. 그러면 타입 툴 다시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일단 지금 55인데 저는 한 48, 46 정도로 이렇게 좀 작게 해볼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위치가 좀 틀어졌으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글꼴 색깔도 클릭하셔서 F6개 이렇게 하시고요. F6개 하시고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이제 앵커를 가운데 두시고 컨트롤 홈을 눌러서 이 가운데에 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가 여기 둔 상태에서 우리 다시 아까 효과 지정한 거 이거를 여기다가 지정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둬야만 여기서부터 효과가 지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효과가 지정이 됐을 거예요. 자, 이걸 선택해서 이제 단축키 U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았는데 1분 40초니까 약간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이 정도가 되게끔 하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지죠. 두 번째 거를 요거를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거 그대로가 있겠죠. 나타난 다음에 그대로 있고, 사라지는 거는 맨 앞에 거를 키프레임을 가져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서 있다가 사라지게, 이렇게 하면 엔딩 같죠? 자, 이렇게 지금 다 지정을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소리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리는 일단 오디오는 여기서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줄이고, 여기도 좀 줄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있군요. 마이너스 100으로 지정해서 소리를 줄여서, 소리는 지금 여기서는 자체적인 소리는 전혀 나지 않게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제 BGM을 이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것을 실질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제 일단 홈 0프레임에다가 이제 인디케이터를 두기 위해서 홈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져와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미리 확인을 하셨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미리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를 드래그해서 맨 밑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배경음악은 제일 밑에 레이어에다가 많이 둬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어울리는 그러한 그 배경음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다 좋은데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엔딩 자막 나올 때는 좀 작게, 그 다음에 작다가 아예 없어지고, 여기서도 이제 그 처음에는 좀 이제 작다가 크게 이렇게 하는 지정을 할 건데, 여기서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디오에서, 자, 이 상태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일단은 0프레임에다 둔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자, 오디오 레벨을 키프레임을 클릭하시는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약간 좀 크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처음에 아예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0dB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1초 0프레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 2초까지로 할까요? 그러면 2초 0프레임에서는 요게 -5 정도가 되게 -5 정도가 되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참 커지다가 2초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렇게 이 상태가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영상이 거의 끝날 때까지, 요 지점까지는 요 상태가 그대로 있고 싶어요. 그럼 요 키프레임을 갖다가 카피해도 되고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레드, 요거를 키프레임 클릭하시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맨 뒷부분인 1분 40초 정도, 1분 40초 정도에서는 이게 다시 -30 정도가 돼서 살짝 작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영상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엔딩 자막이 나오면서 점점 작아져서 끝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와 같은 그 영상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파일에서 save as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그 제목이 저는 이렇게 정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애프터 이펙트 영상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따라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어려웠나요? 이거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가 그 영상 푸티지를 가져다가 드래그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일단 마크 표시를 하는 거였죠. 우리가 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별표,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키보드에서 별표를 누르시면은 바로 마커가 생기는데,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누르면 그 레이어에 마커가 형성이 되고,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작업 영역이 바로 이제 마커가 표시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마커 표시하면 우리가 작업 속도를 굉장히 능률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마커 표시하는 방법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점 이전까지 또는 이후까지 이렇게 잘라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lt 여는 가로, 그러면 요 이전 게 없어지고요. Alt 닫는 가로 하면 요 이후 게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방식으로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설명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에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더 느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삭제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가져오게 될 때는 영상이 굉장히 길다 하면 이게 타임라인에서 직접 편집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푸티지 패널을 여셔서, 푸티지 패널을 어떻게 열죠? 여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푸티지 패널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인점과 아웃점을 지정하고, 여기서 오버레이 에디터, 이걸 클릭하기 전에 인디케이터를 그 지점에다 갖다 둬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가 이제 삽입이 되니까 요걸 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넣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방식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점도 아마 여기서 좀 생소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오디오 요거를 -100 정도로 하니까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식으로 됐죠. 그런 식으로 지정하셔서 오디오를 하나로, 배경음악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인트로 요거 효과 지정한 거 제가 랜덤 페이드 업이라고 하는 효과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이걸 통해서 앞부분 엔딩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트로와 엔딩을 만들 때 막 뻑적지근하게 막 이상한 거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잔잔하게 만드는 것, 텍스트만으로도
이렇게 인트로 되게 멋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멋지고 막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엔딩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또 추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서 여러분들 좋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 만드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